좋다 좋다님, 디디피아노님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는요 내일 다음 팟에 갈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이 유신 방장이 나에 대해 방폭이에요, 방폭. 아유, 왜 그래. 뻔한 걸. 방폭이에요. 네. 아마 내일 아침 나의 누적 시청자 수가 15만원 늘었을 것 같아. 용이나찌님 감사드리고요. 동무효돌님 감사드리고요. 왜 이해할 수가 없냐고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 사람이 옛날을 검색해보면 알아요. 제가, 별아리님, 프리키아님, 이젠, 대선 승리님, 나 지금 멘붕님, 별들의 본향님, 567 하나님, 밀라칼님, 주타살매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쇼생쿠 탈출님, 해삼소주님, 감사드리고요. 도둑자바라님, 감사드리고요. 디디피아노님, BH치킨님, 한무님, 도방 또 있어요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제가요, 다음 팟에다가, 내가 이 방송을 무기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러 다녔다. 내 남편한테 공천을 주라고. 제가 저 사람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내가 선관위에 가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조사를 받았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프리카 대주주다. 그래서 아프리카 쉴드 친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미호의 여자님, 민심은 천심님, 감사합니다. 야채킬러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거 다 참았어. 그런 거 다 참고 내가 내 동생한테, 나는 그냥 그래도, 민심은 천심님 고맙고요. 그냥 용서할란다. 불쌍해서 용서할란다라고 얘기한 게 지난주예요. 주더살매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목요일날 저런 식으로 방송을 한 거야. 내 딸에 대해서. 그래놓고 공영방송 KBS에 나가서 주더살매님 감사합니다. 공영방송 KBS에 나가가지고 아프리카 방장들이 간장을 뿌리고 소세지를 먹고 음란 방송을 한다고. 케이블보다 아프리카가 케이블보다 낫다고. 또 아프리카에는 82만 명의 방장이 있어. 나는 문제 있는 방장들은 모두 퇴출하자는 주의야. 여러분은 오랫동안 보셨을 겁니다. 1년씩 6개월씩 싸우면서요. 저 친구가 아프리카 있을 때 어땠냐면 누구랑 계속 싸워.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잘린 방장하고도 1년을 싸웠어. 서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싸운다고 맨 그랬어. 그러면서 서로 싸움 붙여갖고 시청자 양쪽에 올리고. 그 아프리카에서 계속 그거 했던 거 아니야. 이번에 잘린 방장하고 둘이서 맞죠? 기억나죠? 아프리카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문제의 이 방장하고 둘이서 서로 고소하네 고발하네 이러면서 싸움박질하면서 1년을 싸웠어. 그래서 내가요. 모든 아프리카의 시청자들이 가지 마라. 자기 무슨 방송 13주년인지 뭔지 기념식을 하는데 나더러 와달라는 거야. 나더러 가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망치부한테 실망한다. 다 나한테 쌍욕을 했는데 내가 갔어요. 가서 뭐라 그랬냐면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왜 아프리카에서 이런 짓을 하느냐. 여러분 제가 그거 보신 분. 내가 그 유신방장이 아프리카에서 모든 우리 방장들하고 싸움박질 할 때 그 사람 방송에 가지 마라. 가면 나까지 욕먹는다라고 그럴 때 내가 여기서 부천까지 갔어. 여기서 부천에 그 오피스텔까지 가가지고 내가 그 방송에 나가서 출연해주면서 내 출연해주면서 그랬잖아. 제발 싸우지 말고 아프리카에서 착한 BJ 되라고 내가 당부하고 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문제 여방장
문제 여방장을 6개월을 갈궜어, 이 친구가. 어? 어떤 여자 방장이 뭐 속옷을 보이면서 뭐 게임방을 운영하고 가슴을 드러내고 어쩌고. 그 여자 방장이 나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울었잖아. 내가 언제 젖가슴을 내놨냐. 어? 게임하다 잠깐 반바지 속에 비친 걸 갖고 일부러 팬티를 보였다고, 응? 유진이 나를 자기를 6개월을 욕했다고 나한테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그 영상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 여자가 울고 소리 지른 이유가 그거야. 그래도 내가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났어. 근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를 자기가 과감히 버리겠다면서 버리고 떠났어. 그랬다가 6개월인가 8개월 만에 이렇게 쓱 다시 돌아왔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라고.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나를 깐 거야. 민주당 당방송이라고 그러면서 아프리카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전부 다 아프리카를 버리고 간다 그러면서 다음 팟으로 갔어. 근데 왠지 모르게 돌아와. 왠지 모를 이유로 돌아와가지고 제일 첫날 한 일이 날 깐 거예요. 예. 나를 까면서 내가 민주당 당방송이다.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이 자기 욕할 때, 가을 허수아비님 고마워요.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이 자기 욕할 때 내가 유일하게 자기 쉴드 쳐준 사람이야.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떠났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날 깐 일이야. 예. 그러더니 보일러맨님도 고맙고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그래, 나 당방송이야. 나 맨 처음부터 김근태 방송국으로 시작했잖아. 나는 특정 정당에 내 주관을 가지고, 나 특정 정당 비주류로 내 주관을 갖고 방송하는 거야. 그게 틀린 얘기니? 아천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어. 내가 객관적 방송이면 2,000명, 3,000명 방송을 갔지. 나는 주관적 방송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나를 깠어. 그러더니 다음 팟 가서 그렇게 나를 까대. 그래도 내가 못 들은 척을 했어, 이제까지. 그렇게 못 들은 척을 했는데 이제 내 딸을 건드려? 내 딸을 악플단 청소년들이, 장난으로 악플단 청소년들을 고소질한다고 나한테 욕을 했어. 근데 그 악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원춘 사건에 나오는 피해자처럼 우리 딸을 토막살해 하겠다는 걸 27번 올린 놈이 있어. DC 갤러리에다가 오원춘 사건의 피해자처럼 내 딸을 토막살해 하겠다는 글을 27번 올린 놈이 있어. 또 한 놈은 내 딸의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진을 그 방송에 걸어놓고 네 딸을 납치하겠다. 그렇게 방송을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애들 장난친 걸 가지고 지 딸한테 악플 달았다고 욕한다고. 애들 청소년들 장난친 걸 가지고 지 딸한테 욕했다고. 고소한다 그랬다고. 그리고 욕을 했어. 아프리카에서 그런 짓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영정당했어요. 이제까지 그런 짓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영정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별풍선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야. 아프리카에서는 무슨 노래방이니 뭐니 이런 거 하면서 별풍선을 강요해서 받아가다가 별풍선이 끊긴 거야. 그랬더니 다음 팟에서 정기 구독료를 입금해주면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 자발적 정기 구독료를 내주면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라고 방송을 했다니까. 그러더니 지금 나더러 종북좌파래잖아. 왜 이번 공덕역 사건을 정치적으로 연결했냐고? 왜 이번 공덕역 사건을 정치적으로 연결했냐고? 방송 봐봐. 방송 보면 뭐 한 건데,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밤에 그 친아버지가 아니다. 단순 가출이다. 그 다음에 그 인번방에 와가지고 그 여자애가 울면서 방송한 날 내가 특별히 생방송을 열었어. 그날 8,000명이 내 생방송을 지켜보고 10만 명이 누적 시청자인데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사건은 철저히 기획이다. 내가 설계다. 이 사건은 철저히 설계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진짜 진짜 그들의 가족 관계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안에 친박 네트워크가 있다. 종북 좌파 때려잡자는 친박 네트워크가 아프리카의 방장들을 키웠다. 어떻게? 열혈팬을 먹고 매니저를 먹고 서로 같은 방끼리 키워주면서 시청자 밀어주기라면서 방장을 키웠다. 그리고 그 방장들이 주도해서 6월 9일 토요일 공덕역 사건이 터졌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리고 화요일날 앞으로 이 가족은 막장 반전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저 유신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더러 그 가족을 막장이라고 욕했다고. 그래놓고 자기도 막장이라고 욕을 해요. 아버지 구속되죠? 아버지가 그 딸내미를 장기 학대한 걸로 구속이 돼요. 내가 그날 그래. 이 가족은 앞으로 막장 반전 드라마가 수두룩하게 나올 거다. 엄마가 욕하고 딸이 욕하고 이러면서 앞으로 이 얘기의 끝은 자살 이야기까지 나올 거다. 자살 기도까지 나올 거다. 내가 화요일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 이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덮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내가 게임방 처음부터 딸이 사라졌는데 게임방 방장한테 전화를 해? 어떤 미친놈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또 그렇게 딸한테 집착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감금했던 미친놈이 딸을 데리고 인터넷 개인 방송에 나와? 그것도 두 번째 미친 짓이지. 그 다음에 맨 첫날 전화해서 친아버지도 아닌 놈이 이 딸의 신상 공개를 해갖고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 그게 말이 돼? 결론은 그 여자애가 일요일 방송에 억지로 끌려와서 방송했다라고 방송 나오면 너네 어떡할 거냐. 내가 그 얘기까지 했어, 화요일날. 결국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서 내가 화요일날 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공덕역 사건을 친박 네트워크가 만들었느냐? SNS를 비판하기 위해서다. SNS를 비판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와 SNS, 자, 여러분 내가 일요일 밤에 이번 사건은 아프리카를 비판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다. 들으신 분. 내가 일요일 밤에 이번 사건은 아프리카를 비판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다. 들으신 분. 그때 나더러 그 일베 출신들이 와갖고 김정일 개새끼라고 쓴 애들이 나더러 과대망상녀라고 그런 거 봤죠? 왜? 김정일 개새끼라고 얘기하고 일베에서 온 애들이 나한테 과대망상녀라고 했을까요? 그러더니 화요일날 내가 앞으로 이 얘기는 SNS와 아프리카 비판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한테 절대 받지 말라고. 자, 어떻게 됐죠? 아프리카하고 SNS를 비판하는 글이 YTN, MBC, KBS 계속 돌아가면서 내잖아요. 그죠? YTN, MBC, KBS가 돌아가면서 아프리카와 SNS를 까고, 예. 그러면서 아프리카하고 SNS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 그게 우연이라고? 그게 우연이라고? 이 말 같지도 않은 것들아. 포털 메인에 걸어놓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잖아. 아프리카의 선정성과 별풍선을 공격할 거다. 응. 아프리카 전체, 나는요, 내가 솔직히 네이버에서 아프리카 별창녀라고 동영상을 찾아봤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이런 미친년들을 만나 싶으니까 너무나 화가 났어. 그 옷을, 그 무슨 속바지 비슷한 걸 입고서는 그렇게 엉덩이를 흔들어대면서 그 별풍선 몇 푼이나 번다고 그 지랄 연병을 떠는지 내가 그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났어. 그런데 그 영상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아프리카가 특정 방장 언급하면 강퇴. 예. 특정 방장 언급하면 강퇴. 네. 내가 무슨 말 하려다 잊어버렸네? 방금 내가 무슨 얘기했어? 방금 무슨 얘기했죠?
돈 몇 푼. 그 영상 밑으로 쭉 내려갔더니 뭐가 나온지 알아요? 아프리카 방송이 아니야. 별창년이라고 올라온 자료인데, 예. 별창년에 대한 자료라고 올라온 영상인데, 아프리카가 아니야. 채팅창이 달라. 예. 그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한 여자들 옆에 채팅창이 나오는데 아프리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미친년들이 그렇게 벗고 설친 게 아프리카라는 증거는 몇 개 안 되고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com이라는 영상이 뜨는 거는요. 아프리카.com이라는 표시가 뜨는 거는요. 긴 바지 입고 긴 바지 그죠? 그 본 사람 아프리카.com이라고 나온 거에 공통점은 옷을 다 입었어. 속옷을 보이거나 그 노출이 없이 예. 제가 잘못 본 거예요, 맞아요. 그죠? 아프리카.com이라는 녹화 영상이 들어간 영상들의 공통점은 옷을 제대로 다 입었다는 거예요. 예. 옷을 다 제대로 입은 여자들이 그 섹시 댄스를 추는 건데 그 섹시 댄스 너무나 어설퍼. 텔레비에 나와서 추는 걸그룹에 비하면 너무 어설퍼. 그런데 그게 선정적이라고 개지랄들 한 거야. 그 다음에 문제 막 이상한 다리 만지고 별지랄 이상한 거는 채팅창이 우리랑 달라. 그지? 특정 방장 얘기하면 강퇴. 이 틈을 혼란을 틈타갖고 방장 홍보하는 등신 새끼들은 뭐야 진짜. 예. 여러분 제가요 저 영상들을 다 보고 내가 남편을 국회의원 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순진한 사람들 모아놓고 시사를 이용하고 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방송을 해야 됩니까? 예? 내가 내 스스로 정계 진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방송을 한다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방송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은퇴를 결심했어요. 네. 은퇴를 결심했어요. 언제 할 거냐가 중요하죠? 네.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 내가 내 이름이 왜 망치부인인지 알아요? 예. 집중. 내 이름이 왜 망치부인인지 알아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망치처럼 살고 싶어서 망치부인이에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망치가 뭐랬냐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괴롭고 억울한 주인공이 아주 작은 공해망치를 갖고 19년 동안 감옥의 벽을 뚫고 탈출하는 얘기예요. 그 탈출하면서 그 망치를 중간에 버리고 갑니다. 억울하고 비참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그 주인공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유일한 희망이 작은 공해망치였어요. 19년 동안 그 공해망치는 완전히 닳아집니다. 그 동안에 난 그런 생각을 했어. 이 주인공이 그 벽을 뚫고 들어갈 때, 벽을 막 뚫을 때 19년, 예, 19년 동안 벽을 뚫었어요. 근데 생각해봐. 벽을 뚫다가 철근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십몇 년을 뚫은 게 중간에 막힐 수도 있잖아. 얼마나 불안해. 끝을 알 수 없는 이 도전. 근데 그 길을 갈 때 망치는 그 주인공의 유일한 친구였고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을 따라 저 남미 낙원에 가서 무슨 액자에 걸려서 탈출 무기로 쓰였다라고 남았다면 나는 망치 부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중간에 망치를 버리고 갑니다. 용도가 다해서.
여러분, 제가 때가 이르렀어요. 때가 이르렀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때가 이르렀습니다. 제 때가 찼어요. 잘 모르시죠?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번 대선 박근혜가 대통령 못 됩니다. 예. 이번 대선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못 돼요. 그리고 야당에서 대통령이 될 건데, 예. 다른 중도 어쩌고 저쩌고 다 개뻥이에요. 민주당 안에서 나옵니다. 분명히 선언하는데요. 예, 여러분 지난 일요일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전부 제가 일요일하고 화요일날 얘기한 대로 모든 게 증명되는 거 보신 분. 제가 지난 일요일날, 지난주 일요일 밤, 6월 10일 밤, 이 배우는 누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 보신 분. 보셨죠? 네. 보셨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2009년 1월달, 2008년 12월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곧 큰 불이 날 거다. 사람이 많이 죽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2008년 12월에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용산 사태가 벌어져서 많은 목숨을 잃었어요. 예. 아무도 박원순이 시장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할 때 나는 박원순이 될 거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박원순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어떤 기자가 나를 취재해서 글을 썼어요. 박원순 바람 불까? 자, 이거 보신 분? 예. 자, 하나씩 확인합시다. 망치 부인이 용산의 화재를 예언하는 거 보셨던 분. 자, 하나씩 확인합시다. 망치 부인이 용산 화재가 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걸 보셨던 분. 2008년에. 보신 분 있죠? 예. 그 다음, 망치 부인이 그러니까 지난 작년 12월 26일 시장 선거에서 박원순이 될 거다라고 예언하는 거 보신 분. 안철수하고 단일화된 날, 서울시 시장은 박원순이 될 거다라고 예언하는 거 보신 분. 보셨죠? 그죠? 자, 그 다음, 제가 1월 15일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명숙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과반수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던 분. 한명숙이 당대표가 되면 아무리 한명숙이 훌륭해도 이번 총선은 민주당, 야권이 과반수 못 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던 분. 손. 다음. 민노당과 통진당이 합치면 통진당이 민노당을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정희가 희생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던 분. 제가 통진당과 민노당이 합당을 하면 이 둘은 이렇게 합치면 반드시 민노당이 박살이 날 것이고, 민노당이 만천하에 박살이 나게 될 것이고, 이정희가 희생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던 분. 다 맞죠? 그죠? 네. 용산 빼고 다 봤다. 예. 제가 2008년에 용산 화재를 내가 예언을 했어요. 예. 아니, 뜬금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도 그렇게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다니까.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저는 제가 6월 10일에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거 전부 다 제가 알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방송을 시작하는데 그 얘기가 나가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박철봉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철봉 스토리? 예. 박철봉 스토리를 하고 있는데, 그 박철봉 스토리는 저한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박철봉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생방송 시작제는 얘기를 안 해줘. 생방송이 시작돼야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혹시 지난주 수요일 방송 보신 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박철봉네 아파트 이야기 한 거 보신 분? 거기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요. 예.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면서 뜬금없이 제가 눈물을 흘립니다. 펑펑 울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거는 웃기는 얘기라고 그랬는데 그거 보셨던 분. 예. 그때 그 아프리카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이게 몇 명이냐 이게 하나 제가 수요일날 그 얘기를 하면서요. 이거 웃기는 얘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막 닦으면서 웃기는 얘기라고 했던 거 보셨던 분. 제가요. 오늘 새벽에 이 기도 중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어떤 메시지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양숙 여사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신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양숙 여사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신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 자, 지금 우리 웃고 있는 사조 참치 야채, 마지막 왕국 둘 나가, 어떻게 이렇게 각방에서 사조 참치 야채하고 박티슈하고 동시에 웃을까요? 예, 내보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막 크크크 웃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이게 이제 얘네들이 훈련된 애들이야. 이렇게 크크크 웃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 이름을 잘 봐주세요. 이거 스샷 좀 떠주세요. 얘네들 훈련된 애들이에요. 뭐냐 하면 내 방송에 맥을 끊기 위해서 미리 크크크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몰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흘리지 못하게 하려고 크크크라고 하는 애인데 얘네들이 바로 친박 네트워크예요. 예. 얘네들이 친박 네트워크야. 빨리 스샷 뜨세요. 그리고 나한테 자료 남겨주세요. 네. 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진짜 여러분 이제 내가 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냐면 이 부분 때문이야. 내가 그날 머리를 감는데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우리가 이제 재미삼아 가명으로 부르잖아. 근데 그 가명을 김평화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유치해가지고 아니 평화가 뭐냐.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라고 난 생각했어. 아니 무슨 김평화가 뭐냐고 촌스럽게.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 이름은 뭐로 해야 되냐. 근데 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방송을 들어갔어. 근데 나는 노독도로 할까? 노독도로 할까? 노짱돌로 할까? 수호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있었는데 노가리 강퇴. 그런데 딱 그 생방송 중에 노호통. 생각해봐요. 두 글자인데 노호통. 굉장히 상징적이잖아. 노호통. 노호통으로 하자는 거야. 예. 생방송 중에 떠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노호통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부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날 나는 정말 그 얘기를 할 생각도 없고 기억도 안 났던 얘기가 그 상황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야. 예. 갑자기, 대선 때 조중동이 권양숙 여사 아버지가 빨치산이었다. 그러면서 빨갱이 새끼라고 막 욕을 했잖아. 그래갖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막 그때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이혼이라도 하라는 얘기냐. 대통령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내 아내를 버리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해가지고요. 많은 여자들이 그 한마디에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찍어줬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게 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날 그 연설에 뻑 갔어요. 근데 말이에요. 내가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날 그 수요일에. 근데 그걸 때 막 우는 거야. 근데 어제 기도 중에 또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또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문득 딱 그 생각이 들었어. 왜지? 근데 내가 이제 어저께 사실은 비밀번호 방송을 했어요. 비밀번호를 걸고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들려온 소리가 이 방송은 한 사람을 위한 방송입니다.
혹시 그 방송 보신 분? 예. 어젯밤에 80명이 봤어. 그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온 게 80명이야. 어제 그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온 게 80명인데, 제가 이 방송은 한 사람을 위한 방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비번 방송을, 기도 방송을. 근데 그 방송 중에, 그 이제 비밀번호 방송 중에, 하여튼 그 방송 중에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메시지냐 하면, 나 노무현은 이거 나는 권양숙 여사한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 이거 권양숙 여사한테 무슨 방법 쓰든지 전달해 주세요. 나 노무현은 평생을 거쳐 한 여자 권양숙을 사랑했고 죽을 때까지 사랑했으며 목숨을 바쳐 사랑했다. 권양숙 힘내라. 그 이야기를 지금 권양숙 여사가 뭔 일이 있는지 내가 몰라요. 권양숙 여사가 워낙 참 이렇게 내공이 있잖아. 자기 속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해 오셨는데, 나 노무현은 평생을 거쳐 한 여자 권양숙을 사랑했고 죽을 때까지 사랑했으며 목숨을 바쳐 사랑했다. 권양숙 힘내라.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는, 왜 그런지 모르죠. 왜 나한테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지 모르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짧고 굵게 너무나 강렬하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느낌을 저한테 전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번 대선은 하나님께서 주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단을 꾸리셨어요. 이번 대선은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 기획단을 꾸렸는데 그 기획단이 누구냐 하면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다. 예. 이번 대선은 특별히 하나님이 천사 기획단을 꾸리셨는데 그게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다. 웃는 사람 강태, 라고 제가 응답을 받았고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6월 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이 되면 대선의 기조가 꺾인다. 기억하시는 분? 망치 부인이 6월 9일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해찬이 당대표가 되면 대선의 기조가 바뀐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이해찬이 당대표가 되면 우리가 대선을 이기고 이해찬이 당대표가 안 되면 우리가 대선 진다 라고 했던 거 보셨던 분? 된답니다. 예. 이해찬이 당선된 날 기운이 바뀌었어요. 기운이 바뀌었어요. 내가 기운이 바뀌는 걸 느껴. 나는 그 좀 특별한 신체 구조를 가졌어요. 내가 기운이 바뀌는 걸 느끼는 사람인데 이해찬 당선으로 기운이 바뀌었어요. 기운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까지 대통령이 될 사람을요 다 찍어냈어요. 대통령이 될 사람들을 다 찍어냈는데 심지어 내가 잘 기억해보니까 87년 7월이었던 것 같아. 6월이 아니라. 그러니까 87년 6월 7월에 내가 시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거든. 87년 6월 7월에 그러니까 6월 7월에 그러니까 7월이야 7월. 왜냐하면 6.29 선언 이후야. 대통령 직선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통령 직선제가 결정된 다음에 그때는요 대통령 후보가 김대중이냐 김영삼이냐 다 싸울 때였어요. 제가 텔레비에서 노태우를 보고요 얘가 대통령 된다고 찍은 사람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인가 아빠인가 이 사람이 김대중이야? 이 사람 대통령 된다는데? 김대중을, 그러니까 누가 막 김대중 얘기를 하는데, 누구랑, 사람들이 막 여러 명 이제 김대중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이 김대중이야? 이 사람, 노태우를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데, 예. 그게 내가 지금까지, 박정희 죽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전두환은 전혀 예상을 못했고,
그건 대통령 우리가 뽑은 게 아니잖아. 전두환 이후 투표한 대통령은요, 전부 다 제가 찍어냈어요. 다 찍어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기가 막히겠지만, 김영삼하고 이명박한테도요, 왕의 얼굴이 있었어요. 왕의 상. 예. 김영삼하고 이명박한테도 왕이 되는 기운이 있었어요. 최고 지도자가 되는 천운. 그 두 사람이요, 기가 막히지만 천운을 타고났어요. 이승만은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게 기운이 있는 겁니다. 하늘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잖아요.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그 왕은 하늘이 된다. 예, 용상. 왕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왕은 하늘이 된다라고 표현했고, 믿는 자들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근데 말입니다. 예. 박근혜한테는 왕이 될 기운이 없어요. 박근혜한테는 왕이 될 기운이 없어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역술인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역술인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 박근혜 아버지가 박정희 시절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야. 예. 박근혜 아버지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원혼이, 예.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친일파 하면서 그 일본군 장교하면서 개처럼 말처럼 일본에 충성하겠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빨갱이 완장차고 빨갱이 당원된 거 아니야. 남조선 노동당 당원돼서 활동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여수 순천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했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 고문하고. 그게 여러분 그 기운이요. 내려지는 거예요. 그 기운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아버지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힐 건데요. 사실은 박근혜가 올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수였어요. 사실은 박근혜가 작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되는 수였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는 수가 어느 순간 딱 부러졌어요. 네. 여러분 내가 작년에 우리 대통령 없다고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제가 작년에 어차피 우리 야권은 대통령이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기억나시죠?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안 될 거다. 근데 말입니다. 예. 네. 어느 순간에 박근혜 운이 꺾인지 아세요? 아니요. 각하하고 짝짝꿍은 원래였어요. 작년이 아니고 올 초에. 느꼈죠? 작년이 아니고 올 초에 꺾였어요. 찍어내봐. 왜일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이었는데 그게 올 초에 꺾였어요. 팍 깨졌어. 뭔지 모르겠어? 무슨 안철수야. 박정희 기념관. 박정희 기념관, 예. 박정희 기념관을 정한 순간, 네. 잘 생각해봐. 박정희 기념관을 개관한 순간, 예. 박정희 기념관에 이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박정희 기념관을 열었잖아. 그 순간에, 그니까 박정희 기념관이, 그니까 드러나면서, 박정희 기념관을 지을 거란 얘기가, 그게 한 2달 전인가 나오잖아요. 2달 전인가 본격화되고 진짜 열렸어. 박정희 기념관이.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예. 왜냐하면 박근혜 아버지가 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시점을 한번 찾아봐. 갑자기 민주당, 그러니까 뭐 야당으로
뭔가 여러분 마음이 달라진 시점이 있을 거야. 뭔가 여러분 마음에 이상하게 달라진 시점이 있을 거야. 박근혜가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살짝 의심이 됐죠. 그런 거 느끼신 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작년까지만 해도 박근혜가 그냥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박근혜가 될 것 같았는데 올해 살짝 올 봄에 이상하게 기운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 나는 그 원인을 알아요. 그 원인이 박정희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죄 없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박정희 시대에 너무 죄 없는 사람을 죽였잖아.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들을 단지 박정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 죽였잖아요. 그 원혼이 여러분이 원인은 몰랐을 겁니다. 반지씨님 고마워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요. 안철수는 대통령 안 된답니다. 안철수도 대통령의 상이 아니에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아버지 시대에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과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그걸로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연관돼서 그 가족들이 패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인혁당 사건이라고 아세요?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을 당해요.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아주 처절하게 죽어가요.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이 사형 선고를 당하는데 그 사형 선고를 당하고 그 남은 가족들이 정말 처절하게 고통받다가 죽어가요. 그래서 누가 박근혜한테는 박정희 시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시대에 지은 죄가 그 사람이 또 박근혜 씨가 아마 불교 신자일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업보. 불교에서는 업보라는 말이 있어요. 업보. 이게 박근혜 아버지 시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갔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원혼이 박정희 기념관을 보고 다 뒤집어졌어요.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구름바닥? 그래, 이거 소설이야. 소설이야. 근데 가가지고, 고맙습니다. 톰슨 가린이 고맙고요. 가서, 니네들 주변에 그 영의 세계를 읽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유명한 신부님이나,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는 정말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 구름사탕님 감사합니다. 보인다고 할 거다. 마음걸음님 감사합니다. 나도요, 솔직히, 지금 알았어요, 지금. 소년감자님 감사합니다. 나도 지금 알았다고, 이 순간에. 그전에는 몰랐어. 그전에는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가 잘 몰랐어. 모르고 그냥 내가 예전에 2번 선언을 해요. 박근혜는 절대 대통령 안 됩니다. 그 보신 분. 내 생방송 중에 2번이나 따로따로 시간을 두고 내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요. 내가 지금 느끼기에 박근혜 절대 대통령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웃기죠? 그 보신 분 많지? 많지. 그때까지도 몰랐어. 왜 그런지. 그때까지도 왜 그런지 몰랐어. 단지 박근혜가 왕해상이 아니다. 그렇게만 느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알았다니까, 지금. 박근혜한테는 박근혜 아버지 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너무나 한이 많기 때문에 그 원혼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원혼들이 어디에 빡쳤냐 하면, 박정희 기념관에 빡쳤어요. 곧 방폭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재방송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요, 아마 내일은 하루 종일 이거 재방송 할 것 같아요. 그 소년감자님, 매니저님, 뭐 영원님, 기러기밤님 감사하고요. 나는 그냥 그 원혼까지는 언젠가 느낀 적이 있어요. 원혼까지는 내가 느낀 적이 있는데 그 원혼이 뭐에 분노한지 몰랐어요. 그 원혼이 뭐에 분노한지 몰랐는데 박정희 기념관에
분노했대. 박정희 기념관에. 태민군님 감사하고요. 두고 봅시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요.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어차피 저는 방송 못합니다. 너만짱 사랑해님, 세머퍼님 감사합니다. 접시는 그런 건 무당한테 하는 얘기고, 요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책을 보면 다니엘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그냥 그 성경책에 보면 다니엘하고 또 꿈꾸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요셉 아니 누구지? 그 있잖아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죠. 야곱이 요셉을 낳지. 요셉 꿈꾸는 사람이 다니엘 요셉이라고 나와. 검색해 보세요. 다니엘하고 요셉이란 사람은 꿈을 꾸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풀이해주는, 그리고 어떤 상황을 읽게 해주시는 능력을 특별히 주셨어요. 기독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기독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개신교 초기에 보면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러 다녀요. 귀신을 내쫓으러 다녀요. 귀신은 있단 얘기예요. 귀신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요즘은 퇴마사라고 부르는데 그건 퇴마사가 아니야.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나는요, 이번에는 박근혜가 그러면 박근혜가 대통령 되지 못하는 게 악한 영 때문이냐? 아니요. 박근혜가 대통령 안 되는 건 악한 영 때문이 아니라 원혼 때문이에요. 너무나 억울한 원한 맺힌 혼 때문에 예수도 못 믿고 절에도 안 다니고 무교였던 사람들이 단지 정직하게 이 박정희가 독재하고 있다는 말했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려서 사형당했으니 그 원혼이 어쩔 것이며 또 그 멀쩡한 남편이 교수 남편이 어느 날 붙들려가 빨갱이로 몰려 24일 동안 고문당하다가 빨갱이 자백하고 그 다음날 이 교수형 처했을 때 그걸 보고 죽을 때까지 하늘 품고 죽은 부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그 부모들, 금이야 오기야 키워낸 자식들, 그렇게 똑똑해서 그렇게 천재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아들들 하나만 바라보고 자랐던 어머니들이 말도 안 되는 빨갱이 간첩으로 몰려갖고 사형당하는 거를 보셨는데 그 혼들이 편히 잠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혼은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요. 네. 너무나 한이 많아서요. 그 혼은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요. 그 혼들이 떠돌고 있다가 박정희 기념관 보고 돌아버렸다니까. 네. 박정희 기념관 보고 돌았어요. 어떻게 그 살인마 독재자를 영웅으로 만들어 기념관을 지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박근혜가 아무리 용뼈를 써도, 박근혜가 아무리 용뼈를 써도요, 박근혜는 영원히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네. 박근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번 대통령 후보는 야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귀인이 5월 달에 옵니다. 자, 한번 물을게요. 제가 5월 달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온다. 들으신 분? 5월 달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나타날 거다. 예. 그때까지 아무 말 말고 기다려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던 분? 네. 자, 추천 좀 하시고요. 예. 왠지 몰랐어. 지금도 몰라. 내가 5월달 지나갔는데요. 예. 5월달에 새로운 인물이 나올 건데
내가 5월달 지나갔는데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수요일 20일이 음력 5월 1일이랍니다. 네. 내일 모레 내일이죠.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12시인데, 12시가 넘었으니까, 내일이 5월 1일이 시작하는 날이래요. 네. 5월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5월 달에 인물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이거 소름 끼칠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신비한, 여러분 한번 내가 물을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얘기하면 그대로 벌어지는 거 보신 분? 내가 예상한 대로 다 일이 벌어진 거 보신 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일요일 날 얘기한 것이 딱 일주일에 걸쳐서 다 밝혀지는 거 보신 분? 아프리카의 친박 토요일 밤 해킹 사건으로 제가 모든 증거 찾아 보여주는 거 봤죠? 트위터에서 누가 여론을 조작했나? 그 다음에 그 여론을 조작한 뿌리가 누군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 갑자기 원장으로 온 다음부터 근데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뭐 하는 데냐면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 하는 데가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이야.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바뀐 다음에 네이트 털리고 아프리카에 그냥 개인 신상정보 터는 놈들이 그냥 흔해.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무런 처벌 조치도 안 해. 응?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공덕력을 존나게 여론을 하다가 잡힌 거 아니야 나한테. 아일랜드 피버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망치 부인이 얘기한 대로 일이 다 벌어지는 걸 보신 분들은 내 증인입니다.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되는 거 봤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이 공덕력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종지부를 찍었어요. 박정희 기념관을 세워서 원한설인 혼들이 전부 다 결집을 했고 이번에 공덕력 사건을 터뜨려서 모든 실체 조직을 깠기 때문에 모든 친박 네트워크를 다 깠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예, 이제 끝났어요. 저쪽은요 이제 재미 볼 게 없어요. 생각해봐. 저쪽의 후보가 박근혜, 김문수, 이재호 택도 없잖아. 누가 박근혜를 이겨 거기서. 그쪽 후보로 누가 박근혜를 이겨. 못 이기지. 너무나 철저하게 이렇게 억압하면서 독재를 해가지고 박근혜가 거의 지금 후보나 마찬가지잖아. 후보가 안 될 수 없게끔 모든 판을 다 짰잖아요. 국회, 그 다음에 당, 전부 다 박근혜계가 다 잡았잖아. 198%가 박근혜계야. 그러니 거기는요,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해도 관심도 없어요. 그쪽에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해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야권은 아주 관심이 많을 거예요. 예. 폭풍이 일어날 겁니다. 예상치 못한, 야권은요, 예상치 못한 폭풍이 일어날 거예요. 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인영이 당대표 안 되고 한명숙이 당대표 되면 총선 과반수 못 넘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지? 그리고 누구누구는 간첩이다. 저거는 계속 민주당 까는 게 일이다. 그 간첩이 이번엔 정동영 편 들고 있어. 내가 이제까지 내가 미리 예언했는데 하나라도 본 사람. 내가 예언했는데 이루어지는 거를 하나라도 본 사람. 내가 얘기를 했고 그게 지켜지는 걸 하나라도 본 사람. 여지껏 다 보셨고 거의 여러분들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용한 무당도 나만큼은 못 맞춰. 내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용한 무당도 나만큼은 못 맞춰. 왠지 알아? 그 무당들은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무당은 귀신을 섬겨. 잡귀신들을 섬기면서, 잡귀신을 섬기면서 그 귀신들한테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무당이에요. 나는 전지전능하셔서 해커들을 꿰뚫고 계시고 인터넷 검색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날 못 이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모든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고 7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나를 못 이겨. 이분 신내렸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무당 같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나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나를 인도하셔. 어느 날 내가 원래 교회 맨날 지각해. 5분씩 이렇게 늦게 들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찍 씻어지는 거야. 일찍 준비를 하고 택시를 타고 교회를 일찍 갔어. 30분 시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 아침에 뭘 먹었는데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 그래서 라면을 먹으러 갔어. 근데 라면 어디서 파는데 그런 거야. 저기 들어가면 라면집이 있다는 거야. 마음속에 저렇게 돌아가면 라면집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생전 처음 거기를 갔어. 생전 처음 거기를 가본 거야. 정말 그 편의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편의점을 들어갔어. 그때 저쪽에 우리 딸이라고 그 애들이 4명이 앉아있고 어떤 아저씨가 서 있어. 내가 이제 나도 저기 가서 컵라면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컵라면을 딱 가지러 갔는데 마음속에 그게 아니고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고 딱 돌아봤더니 술 취한 할아버지가 아침 11시에 술에 취해서 우리 딸과 4명의 여자애한테 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줄까 이러면서 작업을 건 거야. 애들이 그런 일이 처음 당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아동 성추행범이었어.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맨날 거기서 술 먹고 지나간 애들한테 추행을 하는 그 유명한 아동 성추행. 궁금하죠? 내가 오늘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경찰에도 갈 겁니다. 경찰에도 갈 건데요. 오늘 내가 누구누구와 어떤 토론을 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법률 검토를 다 마쳤고요. 네. 법률 검토를 다 마쳤고, 지금 이 일을,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일이 터졌어요, 방금.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조금 전에는 계속해서 일베에서 수천 명이 몰려와갖고, 동시 접속자 수를 확 늘리면서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트위터 여론조작 증거를 딱 내놓으니까 방폭시키고 다 도망갔어요. 네. 수천 명들이, 야, BJ 나랑 함께, 좀 아까 4,000명 보는 거 못 봤니? 좀 아까 4,000명 봤잖아. 일베에서 수천 명이 몰려왔어. 적어도 아까 본방에 모바일 숫자가 2,300명이었거든요? 본방 모바일이 2,300이었어. 중계방이 1,800이고. 그럼 얼마야? 합치면 그거 2개만 합쳐서 4,000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수국골동 새누리 지지자들이 있는 데에서 얘가 이렇게 외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 드디어 아주 결정적인 얘가 왜 이러는지. 우리가 계속 이 친구가 누구한테 돈을 요구하잖아. 돈을 주면 나를 미친년 만들어주겠다. 예. 우리가 지금요, 우리 계속 방송 봤잖아. 그죠?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보여드리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어떤 내용이 말이 안 되는가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얘가 누군가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는 장면도 보여드렸죠. 그죠? 네. 근데 그 돈을 구걸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여유있게 누군가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 그잖아. 그러면 나를
그러면 나를 미친년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 보셨죠? 그죠? 예. 나를, 그니까, 자발적 정기 구독을 해주면, 예. 자발적 정기 구독을 해주면, 가만있어 봐. 이게 몇 명이냐?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이걸로 빨리. 그냥 검색해갖고 빨리 들어가야지. 네. 자발적 정기 구독을 해주면, 나를 미친년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틀어드릴까요, 그거? 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는 거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웨덴 가서 꽃을 달아드리려고. 이 아줌마는 이제 미친 정도가 아니라 병원을 보내야 돼요. 우리가 더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자발적인 정기 구독을 좀 많이 하시면 제가 스웨덴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이 꽃단 아줌마, 이 토르 아줌마를 저기 정신병원에 스웨덴 왕실 국립정신병원에다가 좀 넣어드리려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자꾸 자, 보세요. 누군가에게 돈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군가한테 자발적 구독료인지 뭔지를 요구를 해. 이게 뭐 이렇게 돈을 직접 입금하는 거라며. 근데 그것도 불법이라더만. 예. 자발적 구독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입금받고 나를 이제 까주는 거야. 나를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예. 나를 까면 누가 돈을 준다. 그 얘기 했죠. 그죠? 근데 자발적 정기 구독을 많이 해달라. 이거는 여러분 다시 들어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웨덴 가서 꽃을 달아드리려고. 이 아줌마는 이제 미친 정도가 아니라 병원을 보내야 돼요. 우리가 더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자발적인 정기 구독을 좀 많이 하시면 제가 스웨덴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이 꽃단 아줌마, 이 토르 아줌마를 저기 정신병원에 스웨덴 왕실 국립정신병원에다가 좀 넣어드리려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자꾸 튕기냐? 짱나이브는 아까부터 왜 이래 이거? 분명히 들었죠? 그죠? 네. 분명히 들었죠? 자, 누가 봐도 명예훼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팟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다음 팟에 여러 번 신고했습니다. 근데 다음 팟에서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주어 있습니다. 주어 있어요. 주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 이명박이 BBK 얘기할 때 주어 없기 때문에 무죄였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대통령이라서 무죄예요. 주어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그리고요. 1년에도 수천 명씩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갔지만 일반인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나갑니다. 정치인은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비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우리한테 월급을 받잖아. 정치인은 우리한테 월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 개인을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책을 잘못했을 때 비판하는 건 그거는 자유예요. 그거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 권리예요. 근데 나는 개인이죠. 정치인의 아내도 개인이에요.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돼요. 주어 없이 깎기 때문에 스웨덴 토르 여사, 머리에 꽃단 여자, 음모르 부인, 음모녀, 금배지녀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갖고 처벌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가서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딜 가면 되냐면 구청에 가면 무료 법률 상담해주는 분 있어요. 무료 법률 상담해주는 분한테 가서 누가 나를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꿔갖고 했다. 이거 처벌 가능하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처벌 다 돼요. 저 이거 이미 법적인 자문을 다 구한 거예요. 처벌됩니다. 주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오해예요. 다시 한번 들을게요. 이 사람이 분명히 돈을 달라고 그러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웨덴 가서 꽃을 달아드리려고. 이 아줌마는 이제 미친 정도가 아니라 병원을 보내야 돼요. 우리가 더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자발적인 정기구독을 좀 많이 하시면 제가 스웨덴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이 꽃단 아줌마, 이 토로 아줌마를 저기 정신병원에 스웨덴 그 왕실 그 국립정신병원에다가 좀 넣어드리려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자꾸 튕기냐, 짱나이브는 아까부터 왜 이래 이거? 왜 반복하냐고 묻는 분, 님, 지금 님은 아까부터 왔지만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지금 늦게 들어온 사람이 이걸 못 들은 거야. 다시 한번 요점 설명하면, 이 남자 방장이 자발적 정기 구독료를 입금을 해라. 그러면 망치 부인인 게 토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스웨덴 꽃단 여자가 나야. 스웨덴 꽃단 여자를 정신병원에 보내주겠다. 미친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토록,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도 했냐면 돈을 달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해요. 거기다가 가혹행위까지 당한 사실까지 밝혀졌는데 이제 와서 잊자? 자료 다 지우고 아프리카 이미지 나빠지니까. 당신이 사람입니까? 악마입니까? 당신은 악마입니다. 스웨덴에 사시는 분. 당신은 악마예요. 저는 이런 말 하면 또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나는 머리에 꽃을 단 스웨덴 당신 아줌마 따님이 똑같은 경우를 겪는다면 당신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하는 말을 곱씹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독한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스웨덴에 사는 당신의 가족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과연 대륙에 쉴드를 쳐주면서 음모다, 설계다, 누군가 시켰다 이런 말을 그때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하느님이 있고 부처님이 있고 신이 있다면 동일한 범죄에 동일하게 당하게 됐을 때 당신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도 스웨덴에서 딸을 키우고 있으니까 동일한 일을 한번 겪어보십시오. 악담 맞습니다. 악담 맞습니다. 맞고요. 더 얘기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자기의 딸은 악플러한테 디스당한 것 때문에 콩밥 먹여야 되고 몇 년을 어떻게 하고 온갖 분노에 찬 하더니 다른 집 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못할 짓을 당하고, 그것도 우리 잘못이 아니고 대륙의 잘못이 아니고. 자, 보셨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제 본뜻을 왜곡하면서 2분 동안 내 딸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4번 합니다. 2분 동안 내 딸이 그 성범죄 피해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4번이나 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럴까요? 왜 돈을 받고 나를 디스를 하고, 나를 디스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다음에 왜 2분 동안 나의 딸을 내 딸이 12살입니다. 만 12살, 중1. 그 아이를 왜 저렇게 성범죄의 피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보세요. 그런 핵심적인 근거자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이미 여성가족부에서도 인정을 해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이걸 방해하려고 하면 이거 종북 빨갱이 아니에요. 종북 세력. 종북 빨갱이를 물리치자! 종북 세력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붕괴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보호체계, 청소년들이 막장으로 가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런, 음란, 퇴폐, 막, 일탈행동 하면서, 막 망가지면서, 그런 음란분들을, 막 보게 되면서, 스스로 음란방송을 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을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하는, 진정한, 종북 세력 아닌가, 이거 그 전원책 변호사님 불러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청소년 보호를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청소년 보호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외치면서 내 딸이 강간 피해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4번을 한 거예요. 2분 동안. 청소년 보호를 외치면서 2분 동안에 1분 56초 동안에 망치 부인 딸이 명수 사건 피해자들처럼 당해봐야 한다는 얘기를 4번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누구랑 한패? 여러분 아까 1배에서요. 1배에서 모바일로 1000명이 더 들어왔어요. 지금 모바일 보는 게 1047명인데요. 조금 아까 2300명이 모바일로 들어왔었어. 1배에서 1000명이 온 거야. 1배라는 데가 소위 새누리 지지자 이 꼴통들이 수만 명이 모여있는 데거든요. 예. 꼴통 지지자들이 이제 수만 명이 모여있는 데인데 거기서 망치방 아까 딱 얘기 나오더라고. 1배에서 습격 온다. 그러더니 이제 1배에서 와서 나더러 뭘 얘기했냐면 김정일 개새끼 써라 이러는 거야. 어? 왜? 제가 이 방송을 조그맣게 한 거예요. 내가 자기가 나한테 한 짓에 대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저 말을 한 거야. 그래서 1배에 사인을 보낸 거야. 수콜 사이트에. 예. 수콜 사이트에다가 사인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우리 방에 와갖고 나를 이제 폭격하라고. 방폭 좀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송 방해하라고 사인을 한 거야. 예. 자,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특히 1배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나는 북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북한에 대해서 모든 야당은 북한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김정일 개새끼라면 못할 것 같아? 나 김정일 개새끼, 김일성 개새끼 해. 김정은 개새끼도 할 수 있어. 어? 나는 김일성 개새끼, 김정일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 우리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야. 북한에서 빨갱이가 싫어서 월남하셨고 6.25 참전용사야. 어? 나는 북한이 왜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냐면 능력도 없으면서 모든 돈을 군비에 쓰면서 국민들을 굶기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보는 사람이야. 나는 북한에 한 번도 관광을 가본 적도 없고 북한의 정치인들하고 무슨 만나고 얘기하고 그래 본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박근혜는 2002년에 국가로부터 북한의 어린이를 도우러 가겠다라고 허락을 받아요. 북한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도우러 가겠다. 그러면서 허락을 받고 갑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죠. 혹시 북한에 가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전혀 그런 계획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국가의 허락 없이 김정일을 만나고 주체 사상탑에 올라가요. 주체 사상탑이 뭐냐? 김일성의 업적을 기리는,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탑이에요. 그 탑을 관광하고, 그리고 김정일과 단독 그러니까 김일성과 뭐 이렇게 회담을 해요. 거기서 김정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정일이 박근혜한테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들이다. 예.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박근혜가 네라고 한 거야. 수긍을 했어. 그 말은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한 주체탑을 방문했고, 김정일이 국가의 사전 허락 없이 김정일을 만나, 세 번째 김일성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아닐까요? 예. 일베 사이트를 그걸 왜 가요? 거기 가면 바이러스 먹어요. 가지 말아요. 일베나 DC는 가시면 여러분 컴퓨터 망가져요. 가면 안 돼요. 박근혜는 국가의 허락 없이 북한을 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뭔지 모를 회담을 했고, 그 회담에서 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이 말하길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녀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근혜가
환하게 웃었다. 그런 보도가 있어요. 예? 그러면 주체탑을 관광하고 김정일을 국가에 허락 없이 만나 김일성을 찬양하는 거,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더러 종북 세력? 누가 종북 세력이야? 누가 종북 세력인데? 예? 그런 핵심적인 근거자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이미 여성가족부에서도 인정을 해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이걸 방해하려고 하면 이거 종북 빨갱이 아니에요. 종북 세력. 종북 빨갱이를 물리치자! 물리치자! 종북 세력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붕괴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보호체계, 청소년들이 막장으로 가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런, 음란, 퇴폐, 막, 일탈행동 하면서, 막 망가지면서, 그런 음란분들을, 막 보게 되면서, 스스로 음란방송을 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을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하는, 진정한, 종북 세력 아닌가, 이거 그 전원책 변호사님 불러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청소년 보호를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청소년 보호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일베의 국어라고 전원책 팬들한테 국어라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논리적으로 날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일베와 전원책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돼, 친새누리당,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이회창 지지했던, 이회창 지지했던 그 이제 박정희를 찬양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그 사람, 그 전원책이가 누구냐면, 전원책을 지지한 애들이 누구냐면, 주로 여자만 보면 쌍욕하는 애들 있잖아요. 도저히 여자하고 사귈 만한 능력이 안 돼갖고, 외모나 능력이 안 돼갖고, 언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여서 여자는 적군이다라고 외치는 애들이 전원책 팬들이야. 걔네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 여성 혐오주의. 여자한테 말 한마디 못 거는 애들이 모여갖고 전원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종북 세력 얘기하면 누가 뜨냐? 일베가 떠. 종북 세력을 얘기하면, 예. 일베가 떠요, 일베가. 그러면 이제 일베하고 전원책 팬들한테 와갖고 우리 방에서 깽판 쳐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지금. 증거 자료가 있고 여성가족부와 공중파 KBS까지 보도가 됐는데 이것을 방해하면 종북 세력입니다. 청소년 보호를 외치면서 남의 집 12살 딸한테 막장짓을 해야 된다. 우리 딸을 강간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2분 동안에 4번을 하고, 그게 목요일 밤 방송입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번 내 채팅창에 와가지고, 토르야, 네 딸을 강간해주마. 응? 토르야, 네 딸을 강간해주마라고 글을 3번 썼어요. 이거 청소년 범죄를, 이거 유도하는 겁니다. 청소년 범죄를 유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을 또 동원을 해갖고 우리 방송을 방해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왜 이 사람이 이제껏 나한테 그랬을까? 삐리리라고 말을 해보십시오. 긴장했나봐요. 목이 많이 쉬었네요. 수구 보수 꼴통이고, 그쪽은 종북 세력이고, 나는 보수 꼴통. 이게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겠구만. 그런 핵심적인 근거자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이미 여성가족부에서도 인정을 해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이걸 방해하려고 하면 이거 종북 빨갱이 아니에요. 종북 세력. 종북 빨갱이를 물리치자! 물리치자! 종북 세력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붕괴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보호체계, 청소년들이 막장으로 가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런, 음란, 퇴폐, 막, 일탈행동 하면서, 막 망가지면서, 그런 음란분들을, 막,
그래서 스스로 음란 방송을 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을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하는 진정한 종북 세력 아닌가. 이거 그 전원책 변호사님 불러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청소년 보호를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청소년 보호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원책 증거 자료가 있고 여성가족부와 공중파 KBS까지 보도가 됐는데 이곳을 방해하면 종북 세력입니다. 삐리리라고 말해 보십시오. 종북 세력이다 이거는. 청소년 보호를 못하게 해서 우리 새싹이 여러분, 아프리카 비판은 정치적인 얘기 아니란 얘기 들어봤죠? 이 사람 방송 중에 있어요. 아프리카가 선정적이라서 비판하는 건데 그걸 왜 정치적으로 해석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팬들 보셨죠? 저방 팬들이 와서 여러분 보셨죠? 아프리카가 잘못해서 비판하는 건데 이걸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왜 정치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죠? 그죠? 그러면서 나더러 음모년이라고, 음모녀다, 뭐든지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한다, 그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인증을 한 거예요. 나를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돈을 구걸하면서 나를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 한 얘기가 네, 결국 종북 세력이라 하자. 나더러 종북 세력이라고. 예, 우리 농약이 잘 들어. 우리 겨울어사비님,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됐어요. 자, 이렇게, 근데 지금 자기가 아프리카를 탄압하는 걸 방해하는 건 종북 세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보셨죠? 자기가 아프리카를 탄압하는 건 종북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목적이 뭘까요? 금배지 이용료, 금배지 게이트에 대해서 이게 일단 나예요. 계속해서 얘가 날 대선까지 부른 감시를 할 별명이야. 거고요. 선거법 위반이나 뭔가 걸리면 무조건 고발입니다. 언론사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요청을 할 거고요. 언론사로서 어떤 특정 방송에 문제가 많다라고 중앙선관위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집중 관심 대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공문을 보내가지고 언론사로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 여러분, 언론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언론사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야.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금배지 이용료, 금배지 게이트에 대해서 일단 계속해서 대선까지 감시를 할 거고요. 선거 언론사란 말 잊어. 언론사란 말 잊어. 아니야. 대선까지. 대선까지 감시를 할 거고요. 금배지 이용료, 금배지 게이트에 대해서 일단 계속해서 대선까지 감시를 할 거고요. 선거법 위반이나 뭔가 걸리면 무조건 고발입니다. 언론사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누가 그랬지? 나더러 의미 없는 아프리카 비판이 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그자의 입에서 자기한테 그 자발적 정기구독인가를 많이 해라,
그러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선까지 나를 감시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저녁에 나더러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더러 종북 세력이 있다고.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온대요. 금배지 이용료, 금배지 게이트에 대해서 일단 계속해서 대선까지 감시를 할 거고요. 선거법 위반이나 뭔가 걸리면 무조건 고발입니다. 언론사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요청을 할 거고요. 언론사로서 어떤 특정 방송에 문제가 많다라고 중앙선관위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집중 관심 대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공문을 보내가지고 언론사로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 24시간 감시 제도를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언론사로서. 아니에요. 언론사는 정치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종편들이나 다른 데서는 방송 못하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편만 안 들면 돼요. 편만. 편만 안 들면 된다. 방금 보셨습니까? 편만 안 들면 된다. 그래놓고 종북 세력? 빨갱이? 편만 안 들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 모르겠는데. 잠깐만. 어느 저기 자료가 하도 많아갖고 못 찾겠어. 예. 자, 좌우지간요. 여러분, 이런 영상도 있어요. 자기가 무식하다는, 그러니까 좀비 두꺼비도 이거 저 꽃단 아줌마가 인기가 좀 있네. 그래서 내가 저기 그 스웨덴 아줌마 이름을 또 새로 지어놨어요. 꽃단 아줌마. 꽃을 단 아줌마. 그래서 꽃단 아줌마가 이제 계속 이제 좀 짭짤하게 벌어들이니까 처음에는 꽃단 아줌마가 토르라고 얘기했죠. 하나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름을 바꾸는 과정이 나옵니다. 예, 이름을 바꾸는 과정이 나와요. 못 찾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우씨. 파일명에는 그런 거 없는데. 이거구나. 뭐를 보라고? 파일명? (996) 아니고 969야? 969야? 996 아니고? 이건 아니구만. 이거는 스샷 뜬 거고. 뭘 보라는 건데. 미안해. 내가 못 찾겠어. 야, 내가 진짜 못 찾겠다, 야. 하여간, 지금 뭘 보랬는데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는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이건 아니고. 예. 에이씨. 자, 여러분, 이 틈에,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더러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나더러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지금 뭐 공동력 문제 갖고 아프리카를 계속 비판하고 있는 이 사람은 결국 자율적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아니 봐봐. 54분, 46분, 45분, 44분, 43분. 이 사람 보라고. 이 잘 지내세요란 사진. 46분 전에 똑같은 내용 한 번 RT. 44분 전에 똑같은 내용 한 번 RT. 43분 전에 똑같은 내용 한 번 RT.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안 하죠.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져서 9시간 전에 같은 내용을 한 여자가 2번 RT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자, 네. 그리고 15시간 전, 16시간 전 시간대가 비슷하죠. 그 다음 넘어가면 21시간 전, 23시간 전. 이건 여러분이 트위터 공동역으로 다음에서 검색하면 나온 내용이에요. 자, 또, 예. 자, 또 한번 가볼까요? 자, 가시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예, 이런 거, 관련 트윗 14개, 이런 걸 눌러보세요. 네. 관련 트윗 6개. 네. 얘는 작업한 게 아니야. 얘는 작업했다고 볼 수 없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네요.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내용을 RT한 사람이 있고요. 16시간, 이상하죠? 16시간 전, 14시간 전, 조금 아까도 공덕역을 14시간 전, 16시간 전에 똑같은 시간대에 누가 작업을 했었죠. 여기도 같은 내용으로 21시간 전, 시간대를 보는 거야, 시간대. 신기하죠? 예. 그래서 트위터를 볼 때 관련 트윗이, 떴을 때, 그 트윗을 찾아가서 보면, 아까 이게 이제, 관련 트윗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생방송을 하고 있었잖아. 35분 전에 이 사람이 이걸 올렸어. 이걸 올렸어. 그래서 내가 관련 트윗을 딱 찍었어요. 안 뜨는 거야. 검색 결과가 없다고.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미리 스샷을 뜬 거야. 스샷 잘못 뜬 거고요. 방금 얘 트윗을 누르면 얘 사진으로 관련 트윗이 4개 있었어요. 이거 녹화 방송하는 도중에 관련 트윗 2개로 줄었어. 다시 나오네? 16시간, 14시간. 지웠다가 다시 넣은 거야? 왜 4개였다가 2개였다 그러니? 왜 4개였다 2개였다 이러지? 트윗에 문제 있나? 지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트위터상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고,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고, 전두환을 찬양하고, 박정희를 존경하는,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이번에 공덕역 사건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다라는 거, 그건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그죠? 자. 그런 핵심적인 근거자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이미 여성가족부에서도 인정을 해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이거 아닌데? 똑같은 얘긴데. 이거에 의해서 보낸 게 057인데, 그런 핵심적인 근거자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이미 여성가족부에서도 인정을 해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이걸 방해하려고 하면 이거 종북 빨갱이 아니에요. 종북 세력. 종북 빨갱이를 물리치자! 종북 세력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붕괴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보호체계, 청소년들이 막장으로 가가지고, 청소년들이 그런, 음란, 퇴폐, 막, 일탈행동 하면서, 막 망가지면서, 그런 음란분들을, 막 보게 되면서, 스스로 음란방송을 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을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하는, 진정한, 종북 세력 아닌가, 이거 그 전원책 변호사님 불러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청소년 보호를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청소년 보호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고 여성가족부와 공중파 KBS까지 보도가 됐는데 이곳을 방해하면 종북 세력입니다. 삐리리라고 말해 보십시오. 종북 세력이다 이거는. 청소년 보호를 못하게 해서 우리 새싹인 청소년들을 망가뜨리고 음탕하고 음란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대한민국 남한을 망하게 하려는 종북 세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쪽 생각대로 하면 그쪽 생각대로 하면 나는 수구 보수 꼴통이고 그쪽은 종북 세력이고 나는 보수 꼴통 보수의 앞잡이 당신은 종북 세력 빨갱이라 부르르리 빨갱이 나는 그냥 보수 꼴통 할게요. 나는 보수 꼴통이니까 친박 앞잡이니까 촛불 집회까지 중계했네 내가. 어머나 촛불 집회 중계했는데 유신의 뉴스 가기만 봐도 유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러다 저 촛불 기억나죠? 저 계속 들어보실게요. 보수 꼴통 수구 꼴통 됐으니까 친박의 앞잡이가 됐으니까 저도 이제 뭔가 명칭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친북좌파 없애자! 친북좌파 없애자! 친북좌파! 종북 세력을 척결하자! 종북 세력을 척결하자! 자발적 정기 구독료를 누가 냈는지 감이 좀 오세요? 예. 보니까 아까 아프리카 시절에 별풍 강요하던 영상도 왔더만. 를 지금 공개하면 안 되죠. 예전에 장애인 이용료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공개 다 떠벌리면 그냥 한번 우하고 묻힐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금배지녀의 저희 그 목적은 뭐냐면 그거를 좌절시키는 그리고 진실을 그 스웨덴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냥 반짝하고 끝나면 그거는 아무런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것은 단기전보다는 장기전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 정당의 대표 경선과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지, 이것은 크게 지금 밑그림이 그려진 게 당대표, 경선과, 그리고, 대선, 경선, 그리고, 투표까지 가는 그런 루트기 때문에 지금 다 얘기해봐보면 묻혀버리고 우리 그 국민의 습성상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고 자, 지금 특정 그 정치 세력으로서 자기가 그 당편에 서서 나를 탄압하겠다는 계획을 설명 중인데 양쪽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망치와 유신은 똑같다. 예. 망치하고 유신이 동급이다. 요게 지금 소위 친박 네트워크의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신이 욕먹을 일이 나오면 망치하고 유신이 동급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예. 둘이 이제, 그러니까 유신이 욕먹을 짓을 하잖아. 그러면 망치하고 유신은 동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물타기를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망치나 유신이나 똑같다. 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둘 다 한심하다. 둘 다 한심하다. 망치하고 유신이 같다. 둘이 싸우는 거 보면 똑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누구를 노리는 거냐. 누구를. 결국은 좀 약간 멍청한 시청자들. 약간 모자란 시청자들, 이해력 딸리는 시청자들을, 혼동 주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낚인 건 아니지? 조금씩 야금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내부 문건을 보면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특한 게 있어요. 허니에게 금배지를 받게 하고 자신도 구나 시 쪽에 관심이 있다. 이미 그 특정 정당의 계파에게는 그런 발언을 한 바 있고요. 그 특정 계파 좀 힘이 있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한번 얘기하니까 상당히 고무돼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허니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본인도 단계를 밟아서 구, 시 그리고 그 위에까지 욕심을 내고는 상당히 꼼꼼하고 상당히 치밀하게 오랫동안 짰던 프로젝트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단계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고요. 이제는 눈앞에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는데 어디서 못생긴 고릴라 한 마리가 와가지고 똥을 싸놨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태고, 상당히 좀 난감한 상태인데, 제가 지금 그 특정 정당의 계파의 비서관의 말에 따르면 내분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나 계파에는 자중질환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다수는 상당히 못마땅한다. 상당히 싫어한다.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다. 너무 나댄다. 이런 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중질환을 노려보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구설수가 많고 좀 떠안기가 부담이 되면 정치권에서는 한국이나 스웨덴이나 밖으로 몰아냅니다. 아웃시키죠. 몰아내고 털어버립니다. 냉정하게. 그게 바로 정치계인데, 하여튼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일단은 목적 달성을 못하게 판을 깨놓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을 스웨덴 시청자들에게 묻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비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서 빨리 끝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비서관하고 연락은 취하기로 했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씩 아마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비서관들을 만날 때마다, 비서관이 한둘이야? 국회의원당 비서관이 2명이든가요? 보좌관 2명하고. 아니, 비서관이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인데 300 곱하기 2, 600명이네요. 야당이니까 그래도 꽤 되겠죠. 그 사람들. 저 시점이 언제냐면 총선 전이에요. 예. 아니야. 총선은 지났는데 아직 새로운 국회의원이 안 짜여졌을 때야.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안 됐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 76명이던 시절에, 민주당 국회의원 76명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민주당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무슨 이제 뭐 비서관이 2명씩이고, 뭐 많다 뭐 이러면서 대충 얼마 되겠죠? 나는 156명의 명단을 갖고 있고, 자기는 없었어. 내가 증거를 대라.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 했는지 증거를 대라. 내가 10시간을 기다려줬어요. 사과하면 용서한다. 증거를 12시에 깐다더니 메롱 그랬어요. 혓바닥을 내밀면서 메롱. 예. 지금 저 말에 대한 증거를 내가 내라 그랬더니 밤 12시까지 내가 기다려줘서 너 오늘 밤에 내라. 난 바쁜 사람이다. 네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네 증거 까라. 메롱 그랬어요. 예. 그러더니 지금 내 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저런 사람을 공영방송 KBS가 저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공영방송 KBS가 취재를 해서 그거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내보내서 인터뷰를 한 거야. 시청료 누구 돈으로 내는데 어디서 감히 공영방송 KBS에다가 저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인터뷰를 내보내냐고. 남의 집 딸을 해쳐야 된다. 2분 동안인 4번이나 12살짜리 여자애가 성폭행 피해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저 4명, 저런 애를 아프리카 방장들이 선정적으로 몸에다 간장을 들이부었다 비판하러 인터뷰를 했어. 그게 KBS야? 내가 그 KBS한테 말이 되냐고 항의를 했는데 대꾸도 없어. 외주 제작이래. 야, 아프리카 방장 하나하나가 지들 멋대로 비번파거나 저 끄트머리에서 사고 친 게 아프리카 탓이라며. 아니 KBS 가장 오전 황금 시간대 뉴스 프로그램에 내보냈으면 그건 KBS 보도국에서 책임을 져야지. 외주 제작이니까 그 기자한테 외주 제작 그 기자한테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물어봐라. 그게 공영방송 KBS가 할 짓이냐. 내가 그 다음에는 그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어. 공중파 방송인 KBS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송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출연자를 출연시켜서 도리어 피해자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 나왔다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래. 그러면서 137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화를 하래. 그래서 했어. 그래서 공영방송 KBS가 한 단란한 가족의 가정에 대해서 수십일 동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한 2달이죠. 2달인가 3달인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 그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을 성범죄를 해야 된다라고 부추겼던 사람을 데리고 아프리카가 소세지 먹고 간장 뿌렸다. 소세지를 50개를 강자로 먹이고, 간장을 뿌렸다. 그래서 매우 문제 있는 방송,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런 유해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KBS에서 비판 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말입니다. 내 딸을 그렇게 2분 동안에 4번이나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방송 보는 시청자 70%가 청소년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70%가 청소년이었어요. 다음 팟에서 청소년들 70%를 앉혀놓고 거기에서 내 딸한테 나쁜 짓 하자라고 모의를 한 사람이에요. 예. (1박 2일) 출연자들이 우통을 벗고 까다리 액젓을 뿌리는 것은 용서가 돼도 케이블 화성인에서 그 모든 밥에 겨자를 처먹는 미친 여자가 나와도 그거는 욕먹을 일이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성인 바이러스 아세요? 거기 보면 대부분 이상한 거 먹는 사람 나오는 거 알죠? 모든 밥에 겨자 뿌려 먹기, 모든 거에 마요네즈 먹기. 그게 사람이야? 그거 케이블 방송에서 맨날 나와.
그거 가학적 방송 아니에요? 그거 가학적 방송 아니에요? 기름 먹기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데 케이블에서 여러분 케이블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규제했어? 어디다 대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소세지 까먹었다고. 나는 물론 그 방장이 날 욕했어. 소세지 까먹은 방장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를 아주 험한 말로 디스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무시했어요. 자,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어린 방장이 뭘 알았겠어. 어? 그 어린 방장 팬클럽 회장이 잘렸다며. 왜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린 남자애가 뭘 알아서 망치분을 깎겠어. 열혈팬 팬클럽 회장이 잘렸다는데 왜 잘렸는지 난 궁금해. 여러분, 지난 토요일 밤에요. 아프리카 해킹 사고가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밤에 아프리카 해킹 사고가 있었는데요. 얘네는 정말 바보예요. 왜 바보냐 하면 그 토요일 밤에 해킹을 했어. 근데 해킹한 대상이 누구냐? 그 전주에 공덕역 간 방장들이야. 왜 해킹을 했을까요? 그 문제의 6월 9일 밤 공덕역 그 방송을 했던 방장들 방을 해킹을 한 거야. 공통점은 그거 하나야. 왜 해킹을 했을까? 해킹해서 뭘 했니? 그랬더니 열혈팬과 매니저를 지웠대. 왜? 열혈팬과 매니저를 왜 지웠을까요? 열혈팬과 매니저를 왜 지웠을까요? 내가 그 사고친 방장들, 그 문제 방송한 방장들 열혈팬과 매니저 중에 친방 네트워크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나씩 탈퇴하면 되죠. 그러면 인증하는 거잖아. 열혈팬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누구 하나가 탈퇴했어. 나 친방 네트워크에 인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싹 다 지우기. 그래서 공덕역 방송한 사람 방장들만 해킹을 당했어. 그래서 열혈팬과 매니저 기록이 지워졌대. 그런데 오늘 더 웃긴 건요. 뭐 자기가 무슨 MBC 공중파에 나가기로 했다. MBC PD를 자기가 오랫동안 알고 있다라가 무슨 또 방송을 했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MBC PD도 아니고 외주 제작사야. 외주 제작사에서 제작을 해갖고 M본부에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M본부 시시각각의 문제점을 딱 찍어내니까 KBS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KBS가 지금 열받은 거야. 자기네가 한 것도 아니고 VJ 클럽처럼 누가 취재해서 갖고 온 건데 그게 왜 우리 탓이냐 이러면서 지금 저 신경질 내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제 공중파 나간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것도 자기가 저렇게 사고를 친 다음 주에 내 딸한테 무슨 짓 하자라고 애들을 청소년 700명 앉혀놓고 내 딸한테 무슨 짓 하자라고 얘기했던 다음 주에 공중파에 나가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했어. 뭐 방폭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방폭이 되면 그러려니 하세요. 예. 1000명 보면 70%가 청소년이에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뭐 무슨 특정 세력이 어쩌고 개파가 어쩌고 나를 막 까잖아. 그럼 애들이 그래. 망치 까는 거 재미없어요. 딴 거예요. 먹방해요 먹방. 애들이 그러고 앉아있어. 청소년 애들이 그거 보다가 왜 자꾸 망치 부인 까냐고. 그러니까 뭐 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두꺼비를 까면서 사람들이 쭉 와. 그래서 1000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나를 까는 거야. 그럼 애들이 700명이 왜 자꾸 망치 까냐고. 딴 얘기하자고. 재미없다고. 왜냐하면 나를 까기 위해서 되게 복잡하거든. 복잡하게 막 뭔가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관심사가 아니야. 애들이 왜 자꾸 망치 얘기하냐고. 거기 앉아있는 700명 청소년보다도 못한 짓을 했어. 이유가 뭐야? 이유는 단 하나야. 예.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어? 이유가 단 하나야. 뭔데? 아까 보셨죠? 돈. 자발적 정기 구독을 많이 해달라고. 입금해달라고. 그럼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주겠다고. 대선 때까지 나를 감시해서 선거법 위반이 있나 감시하겠다고.
자기는 언론사니까 공정한 입장이면 된다더니 바로 말 바꿔가지고 지금 나더러 종북 빨갱이래. 자기는 보수 꼴통이라고. 나더러 종북 빨갱이래. 응. 그러면서 뭐? 자기는 공정해? 촛불 집회에 나갔어? 촛불 집회에 나가서 방송은 안 하고 포장마차에서 먹기만 한다고 그 방송 그 방송 시청자들한테 그렇게 욕먹고 그래서 나한테 애들이 응? 저기 촛불을 팔아서 인기를 먹는다고 하도 욕을 해서 그래도 그게 어디냐. 그렇게라도 촛불 집회 간 거 너무 미워하지 마라. 아프리카에서 모든 시청자들이 유신을 깔 때 내가 유신 쉴드 쳐줬어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쉴드 친 유일한 방장이